이번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선거 연령 하향,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네. 연령이 하향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의미를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은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성인의 연령은 얼마냐. 근데 여기는 정말 기대 반 우려 반인 게 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네. 왜냐하면 만 18세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고3 학생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입시 지옥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세대에게 네. 4년에 한 번씩 물론 또 이제 대선도 있습니다만 투표를 해라. 그런데 이게 그 동세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만 18세라 함은 생일이 지난 학생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올해 총선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이전 생일과 그 이후 생일로 또 투표를 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단 말이죠. 대체로 19세 연령 투표할 때 한 50만 명 정도 유권자를 잡는데요. 네. 그럼 18세로 낮아졌으니까 예. 한 50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 네. 했는데 이 생일 기준 때문에 올해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만 18세는 1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전체 18세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고3 학생들의 입시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교육적인 우려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유권자의 참정권 행위가 네. 그럼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이란 말인가? 오히려 이거야말로 산교육이 아닌가? 진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또 이제 당연한 참정권의 이제 권리 확장, 이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뭐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해서 예.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미 결정돼서 적용되는 법제도가 됐으니까요. 최대한 부작용과 우려를 줄이고 예. 이 좋은 선기능의 방향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에 좀 중지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요, 긍정적인 변화를 저희가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가 이제 표심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국민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예요. 미래 세대를 굉장히 들먹거리면서 네. 정치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보험 같은 거 이 변화하거나 또는 이제 뭐 이 국민 건강보험 같은 거 인상하거나 할 때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예, 일이다. 맞습니다. 근데 정작 미래 세대는 표를 행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인데 물론 만 19세 이상 청년층은 표를 행사하지만 성인으로 우리가 흔히 분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이렇게 부르지만 그 미래인 당사자들은 정작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갑자기 풀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 역사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참 19세에서 18세로 가는데도 사실상 한 15년이 걸린 셈입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만 18세까지 1년이 더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들의 일부는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치적인 영역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트여졌다라는 점은 분명히 참정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뭐 박수 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교실의 정치화 이런 문제도 우려할 수 있겠고 네네. 또 고3이면 공부에 가장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네. 이들을 상대로 과도한 정치, 뭐 선거 이런 좀 맞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이 벌어지면은 뭐 학습권이나 수업권 침해라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교육단체가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교조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네. 예. 교총은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교총의 이야기가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럼 당장 이제 4월 선거 다가와서 동네도 시끄러운데 학교 앞까지 심지어는 학교 안까지 혹시 유세가 흘러들어오는 것 아니냐. 예. 그럼 당장 올해 고3 학생들은 시끄러워서 어떻게 수업을 그렇죠. 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학습권이라든가 수업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상당히 좀 이제 이 학습에, 학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이거는 분명히 지금 입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또 다수 학부모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앞으로 선거 때마다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올해가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예. 고등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선거 유세.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 걱정들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쪽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좀 빨리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교실의 정치화. 네. 이걸 과연 나쁘게 볼 것이냐. 흔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다. 정치판이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를 뉘앙스를 깔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정치가 나쁘다, 정치는 추하다 이걸 스스로 정치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고요. 예. 정치화는 사실은 좋은 것이어야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표현할 때 숭고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민주주의는 참 숭고한 제도이다. 민의가 반영되는 제도이다.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의 이제 민의가 반영된다는 점에선 참 전 의미가 있고 교실의 정치화를 우리가 아름답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정치가 지금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네. 학생들에게 지금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지난 연말, 연초 국회를 보면서 저도 비판을 했는데 저거는 학생들 학급 회의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좀 물리적인 이 폭력 행사 거의 코앞까지 가고 네. 욕설이 난무하고 정말 상호 비방이 난무하고 그래서 차라리 학급 회의는 존중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네. 요즘 어린이들부터 청소년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교실의 정치화가 학생들의 순수한 이 민의례를 정치권이 좀 배우는 이 역행하는 우리가 예. 이 좀 전도하는 이 역지사지의 흐름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실의 정치화를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십사 정치인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기회가 돼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면야 가장 좋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뭐 앞서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외국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 만 19세 투표 연령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렇군요. 나머지는 다 예. 18세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OECD 가입 국가 뭐 이제 한 30여 개 국가니까요. 전체 한 200여 개 국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약 90% 정도가 최대가 18세. 18세보다 최대가요? 아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나 쿠바 같은 나라는 만 16세부터 투표를 해요. 그리고 북한을 비교하게 됐는데 북한이 만 17세로 17세. 몇 해 전에 떨어뜨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은 18세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늦게 지금 18세 대열에 합류한 것이어서 자, 앞으로 저는 세계적인 추세를 말씀드린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뭐 발육도 빠르거니와 예전에 우리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조숙하다, 빨리 성숙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교실의 정치화가 아니고 요즘에 이거 우스갯소리지만요. 이 놀이터 민심이 중요하다. 선거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미취학 아동들도 정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텔레비전의 영향이라든가 네. 부모들의 이야기를 이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미디어 밖을 벗어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일상에 침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의 정치화, 생활 정치가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 생각에는 18세가 또 언젠가 17세, 16세까지 떨어지게 될 텐데 지금 만 18세의 이 민주 시민 교육을 훈련을 잘 시켜야만 고등학생이 투표하게 되는 이제 또 가까운 미래 혹은 네. 먼 미래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선도적인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네네.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가 SNS에 손가락 표시 한번 잘못하면 네, 맞아요. 큰 변을 당한 일이 있었죠. 네. 이거 많이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표소 안에서 사진 찍는다든가. 왜냐하면 만 18세 올해 아까 말씀드린 14만 명의 학생들이 처음 투표를 할 때 얼마나 그 벅차겠습니까? 떨리고. 네. 근데 그걸 인증샷을 찍어둘 수 있단 말이에요. 기념하고 싶은 마음도 네. 있을 거예요. 기표소 안에서 사진 찍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기표한 자신의 이 투표용지를 찍어도 큰일 납니다. 이걸 공개하면 네. 찍어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로서 또는 너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좋아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게 강권했을 때 이것이 여차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학교 자체에서 올해 투표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 투표와 관련된 법제도 교육, 선거법 교육을 좀 엄중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럼 투표에 대상되는 학생들과 또 이번에 투표 안 해도 되는 학생들이 구분되다 보니까 이게 학습권이 또 침해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학부모들의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최소한의 효과적인 교육으로 이 학생들이 선거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잘 알려줄 것인가 이런 대목의 과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이 선거
교육뿐만 아니라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게 네. 지금 그러니까 교실 내에서 뭐 학교 내에서 선거를 해도 되는가, 선거 운동을 해도 되는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국회에다가 긴급하게 예. 자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비롯해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2016년에 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기탁금 1,500만 원 문제라든가. 근데 이런 입법이 아직 수정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입법 보완을 해서 자, 이 초등, 중등 교육기관, 교육시설 내에서는 선거 유세를 못하게 하는 네. 내용들 또는 선거 연설을 못하게 하는 내용들 네. 심지어 또 의정활동, 현역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무리 18세로 낮아졌다고 해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하진 않겠지. 근데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처벌 규정을 빨리 만들어서 이러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과정을 국회가 빨리 백업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 입법이 지금 없는 대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가 지금 강력하게 국회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회가 뭐 아직도 내일 열리자마자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표결 문제라든가 네. 유치원 3법이라든가 남아있는 입법 과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겠습니다. 또 정세균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예견된 혼란들을 네. 막기 위한 입법 활동을 빨리 보완해 주시기를 또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저희가 네, 좀 더 지켜봐야 지켜봐야죠.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